위대한 5월을 만든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늦은 밤에도 환하게 불이 밝혀진 신창동의 한 작업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주인공들의 모습을 본뜬 인형입니다. 그 사진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았던 것을 저 아이들과 함께 아빠가 직접 이한열 열사의 추억을 보면서 큰 탈을 만들어보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인형 제작. 최초 희생자인 고 김경철 씨부터 이한열 열사까지 40명이 인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40년이 지난 오늘 40년 전 그날과 함께 그날과 오늘이 오버랩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희생되었던 그분들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같이 만들고 그 인형과 오늘의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분남로를 다시 걸어보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인형 제작에는 5월 어머니들과 청년단체, 대안학교 학생들, 예술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꼬박 2달 동안 인형을 만들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나이 때 젊은 혈기에 나라면 또 그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라면 그런 용기가 없었겠지만 그분들의 희생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용기를 냈던 평범한 시민들. 그 평범함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를 좀 만들었어요. 그 운동화가 담고 있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느낌이 있어서 그 운동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33년 전에 거리를 뛰고 땀에 배었던 그런 운동화의 느낌을 좀 담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운동화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폐신문지와 상자, 종이 등을 밀가루 풀을 이용해 6겹 이상 붙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얼굴. 상자와 대나무로 만든 몸통까지 하나로 연결해 드디어 인형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진뿐이네요. 1980년 5월 18일 40년 전인데요. 40년이 지난 지금 5.18을 생각했을 때 그날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분, 그 불의에 맞서서 싸웠던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나도 그 행진에 함께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행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D-Day, 시민 행진의 날이 밝았습니다. 걱정했던 비구름도 사라지고 행진하기 딱 좋은 날씨. 마지막으로 동선과 대여를 확인합니다. 2달 동안 정말 진짜 생명을 탄생시키듯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루만지면서 옷까지. 근데 진짜 이분들이 오늘 정말 살아서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마음이 이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인형을 꺼내고 행진을 준비하는데요. 코로나19로 취소된 대규모 행진과 행사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채워봅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5.18 40주년 앞두고 원래 다양하게 행사가 준비됐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중이 모이는 방식의 어떤 행진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서 참여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꼭
누구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거 있고 또 제가 또 직장이다 보니까 양복 입은 모습하고 저하고는 좀 맞을 것도 같고 같은 이미지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고요. 네, 그 주민들 막 그 동네 분들 다 놀래가지고 겁먹고 그랬던 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끝까지 행사 그때 일을 잘 되새기면서 끝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인형 선택이 끝나고 드디어 두 발로 걸어가는 인형들. 인형 엄마는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인형들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인형이 이제 살아서 걸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행진 잘 되고 아무 탈 없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장소인 상무관 앞에 모인 인형과 참여자들. 인형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한 만큼 인형 하나당 3명의 인원이 필요한데요. 총 150여 명이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요.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5.18 때 희생당하신 분들 그런 모습을 저희가 모티브로 했으니까 그날의 기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월 어머니들까지 대열에 합류하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행진을 준비하는데요. 오후 2시 출발 멘트와 함께 행진 시작. 시민 행진은 상무관부터 금남로를 거쳐 5.18 민주광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대형 태극기와 풍물패를 선두로 과거, 현재, 미래로 대열을 나누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4,300여 명의 희생과 부상. 6.25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의 역사. 떠올릴수록 아프고 먹먹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는 것. 우리 강주 힘이 대단하지요. 주먹밥에 늘려가지고 양동시장 팽이장 홍보다가 장사들이 흰밥 갖다 주고 주먹밥 갖다 주고. 이제 인형 행진한다고만 했을 때는 조금 규모가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아요. 네. 1시간 동안의 행진이 끝나고 5.18 민주광장에 모인 사람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행진을 마무리합니다. 80년 5월 광주 공동체가 꿈꿨던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인형들의 속마음을 들어봅니다. 항상 건강해라. 사랑한다. 같이 살아보자. 아이고 고생해서 애들이 안타까워. 직접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볼도 만지면서 파도 만지면서 이마도 만지면서 정말 여보 우리가 정말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좋은 일도 있고 많은 일도 있고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싸움도 진짜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남은 여생이라도 함께 서로가 서로를 부둥면서 또 하얀 마음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두에서 인형탈을 썼었는데 저마저도 긴장되는데 이제 군인이나 군인 경찰에 맞서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나가셨을 분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웠을지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40년 전 현재의 나처럼 젊은 나이에 총을 든 군인 앞에서 희생된 분들을 떠올려 보면 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잠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지금의 내가 더 좋은 날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정심아, 너는 5.18 때 행불된 회원들하고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을 찾기 위해 고생했던 그날들 이제 모두 잊고 살자. 지금같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아름다운 색채들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곳. 마치 하루하루 달라지는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모두 모아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컬러 테라피스트 가은 씨의 작업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세계 시각 자극을 통해서 우울이나 스트레스, 불안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을 개선하는 컬러 테라피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오라소마 색채 상담사 컬러 테라피스트 이가은입니다. 저는 색채 요법, 컬러 테라피, 그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감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인 컬러 테라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시 알아볼까요? 제가 종이를 드릴 건데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시면 색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어떤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고 마음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끌리는 색을 골라 기분을 표현해 보는 것 같은데요. 색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렌지색을 보면 활력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교적인 분위기를 느낀다라고 하니까 그런 필요한 장소에 가실 때 오렌지색 이펙트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컬러 테라피는 컬러, 색, 테라피, 치료의 합성어로 색의 자극 효과와 원료의 특성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게 돕는 요법입니다. 색에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 방에 있으면 빨간색 방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디 간다라고 느끼는 결과가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느긋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우리가 끌릴 때는 심리적으로 내가 좀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빨간색이 끌릴 때는 내가 좀 활력이 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컬러 테라피스트는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100여 가지가 넘는 색의 효과를 심신의 활력에 맞춰서 처방하고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 편안한 기분을 느끼고 초록의 숲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쉽게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컬러 테라피일 텐데요. 가은 씨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 컬러 테라피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예쁜 색색의 펜지 꽃잎도 등장했네요.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 컬러 테라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색을 통해서 내 현재의 심리와 정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담 체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필요한 색깔을 처방받아서 캔들이나 디퓨저로 만들어 보는 컬러 아트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한국 꽃차의 다양한 색깔을 활용해서 내 심신에도 고르게 이로운 컬러 티 테라피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왜 저희가 심리 상담 같은 거 받고 싶을 때 어떤 심리센터나 정신과 이런 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괜히 좀 중압감도 느껴지고 좀 무섭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숨기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는데 컬러 테라피는
그런 게 없어요. 되게 편안하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다 오픈하고 싶은, 좀 더 나를 알아주세요.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좀 크게 작용을 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심리 상태보다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훨씬 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조금 더 알게 되었고요. 색채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 테라피. 그런데 가은 씨가 도시청년 파견제를 통해 다른 도시가 아닌 경주를 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컬러 테라피는 서양 기법이에요. 대표적인 자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영국 라이센스인데 늘 현업에서 사용하면서 한국색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해외의 세계에 대한 노하우를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깊은데 왜 컬러 테라피는 해외 자격만 있을까? 이 고민 끝에 경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경주가 색 이야기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된 아름다운 자연물 그리고 건축까지 이 월정교만 하더라도 360도로 보여지는 단청의 아름다운 모습과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 풍경을 다 담는 오감으로 가능한 컬러 테라피죠. 그런 의미에서 경주에서 내가 꼭 색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경주에 정착한 지 2년 차. 컬러 테라피를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의 창업에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단점이 너무 개인적인 단점인데 제가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 네, 그게 단점이고요. 좋은 점은 너무 많죠. 첫 번째로 좋은 분들이 많다. 제가 서울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 이방인이라고 나를 밀어내면 어떡하지 막 되게 걱정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많고 저를 물심양면으로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세요. 그래서 참 사람이 좋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이 많다. 불국사, 첨성대, 색 이야기하기에 좋은 자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가은 씨는 지난해부터 컬러 힐링 콘서트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왔는데요. 다양한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색채 이야기를 접목한 토크 콘서트로 경주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거 어려운 일 아닌데 아파트 말고요. 바다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컬러 힐링 콘서트는 색채 인문학과 전통 예술이 만난 마음 토크 콘서트예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분들의 마음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색과 함께 전달드리면 전통 예술인 분들이 그 색의 음악과 무용을 보여드리는 형식입니다. 휴식이 되게 많이 필요한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많이 오셨다라고 하시면 남색, 푸른밤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도 푸른밤 연주를 들려드리고요. 직장인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나 이제 자유롭고 싶어. 이렇게 많이 오셨다라고 하시면 보라색, 선비춤을 자유롭게 선보이는 형식으로 기획된 콘서트입니다. 전통 공연과 색채 이야기가 더해진 힐링 콘서트. 쉽게 접해보지 못한 형식일 텐데요.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없으면 어떠나 너무 걱정했는데 작년 경주 등축제에서 투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즐기고 시끄럽게 지나가는 공연 말고 마음에 필요한 따뜻한 이야기가 공연 형식으로도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함께 도와주셨던 예술인 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색채를 이용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토닥여주고 싶은 컬러 테라피스트 이가은. 덕분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좀 더 따스하고 행복한 빛깔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올해는 예술인 분들과 융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의 토크 콘서트를 도와주셨던 예술인 분들과 제가 색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꿈도 찾아주고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라는 인문학 교육을 하고요. 그걸
전통 예술인분들이 음악과 무용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힐링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의 색 이야기,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조금 더 많이 담아서 영국이 아니라 역으로 한국의 색을 더 멀리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네요. 경주의 아름다운 색을 널리 알리고 아름다운 색채로 사람들에게 힐링을 전하고픈 컬러 테라피스트 가은 씨의 멋진 꿈을 함께 응원합니다. 공블리가 써니가 되고 80년대 인기 음료가 화려하게 부활한 지금은 바야흐로 레트로 전성시대. 인싸들의 필수 지침서가 된 레트로 스타일. 지금부턴 우리가 접수한다.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는 성화와 복고를 잘 모르는 복잘모 보선. 두 사람의 좌충우돌 레트로 여행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레트로 여행의 첫 코스는 인싸들이 즐겨 찾게 한다는 순천의 한 공간. 아, 이쪽이구나. 여기군요. 이쪽 있죠. 가죠. 아, 스타일을 제대로 잡는다, 이거. 가봅시다. 사진기가 있는 걸 보니 혹시 사진관 아니냐고요? 빙고! 하지만 오늘의 컨셉은 뭐다? 레트로다! 지난해 문을 열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단골 코스가 됐다는 이곳이 레트로 사진관이라 불리는 이유.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야, 여기가 약간 그 레트로한 느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찾아왔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곳에 와서 그냥 사진만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옷도 레트로 복고풍으로 한번 갈아입으시고도 찍으실 수가 있는 사진관입니다. 그럴 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잘했어. 우리네 부모님부터 7080 세대들이 젊음을 꽃 피웠을 그 시절의 추억 뿜뿜 의상들이 한가득. 취향 따라 개성 따라 골라 입을 수 있는 옷이 무려 200벌에 이릅니다. 야, 이거 자켓들이 이런 것도 진짜 구하기 힘든데. 근데 너무 예쁘다. 지금 봐도 너무 예뻐요. 네, 요즘에 많이들 입으시는 약간 데디핏 느낌이라 네. 괜찮게 많이. 그럼 이 옷을 편하게 아무거나 입고 그냥 사진 찍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옷을 한번 골라 어떤 스타일 한번 하실까요? 저는 네. 7080 롤러장에서 입을 만한 그런 옷들. 네. 롤러장 느낌으로. 네. 저는 과거에 약간 그 노는 형님 느낌으로. 노는 형님. 형님 느낌. 아, 잘 어울리네요.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컨셉으로 한번 제가 입어보도록 하죠. 레트로의 매력에 푹 빠진 청년부터 부모님의 소시적을 다시 재현해드리고 싶은 자녀들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추억으로 대동단결시키는 레트로 사진관. 두 사람의 그 시절 셀럽 입성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를 내는 데는 성공.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 추억을 제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지요. 제가 포즈들이랑 소품들도 이제 모든 촬영들 다 제가 디렉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웃는 사진이 없습니다. 다 근엄하고 진지하게 멍 때리시는 사진이라서 고개만 살짝 내려주고 여기 렌즈 봐주시면 되세요. 사진에서 안 듣고 사진 찍으면 한번 없어가지고. 무조건 사진 찍으면 안 웃거든요. 네.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슬픈 생각. 슬픈 생각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렌즈 봐주시도록 할게요. 원산을 바라보듯. 그렇죠. 자, 반대 조명 한번 봐주시고요. 카메라 보시고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엔 소품을 활용해 볼까요? 라떼 아재 성화의 원픽은 호랑이 도자기. 개성 만점 사진이 탄생하겠는데요. 바로 요렇게 말이죠. 오케이, 한 번 더. 숨 참으세요. 자, 하나, 둘. 7080 의상 갖추고 떠난 유쾌한 레트로 여행 대성공! 이제는 진짜 완벽한 레트로로. 레트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데서 제대로 레트로 감성을 느꼈어요. 라떼 나오나요? 라떼는 여기서 음악 들었었거든. 바로 이거. 이것으로 처리할게요. 좋습니다. 요아산 라떼로는 레코드. 라떼송 부르며 요란스럽게 도착한 곳은 추억의 레코드 가게. 30-40년 전까지만 해도 50여 개에 이르며 전성기를 누렸던 순천의 레코드점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는 동안에도 한결같이 한 자리를 지켜왔다는 이곳. 소시적에 음악 좀 들었다 하는 분들에겐 무척이나 반가울 추억의 공간이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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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장님, 여기 지금 레코드 가게가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몇 년이나 됐어요? 50년 다 돼가요. 50년이 다 돼가요? 아니,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레코드 가게 오셨으면은 사실 그 테이프부터 시작 그 전에 레코드 가게도 하신 거예요. 일반 레코드도 있었네요. 네, 있죠. 한 테이프. 예. 여기구나. 우와. 야, 이문세. 이문세. 그때 그 시절 지금의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며 오빠 부대를 잠 못 이루게 했던 추억의 그 노래 함께 감상해 볼까요? 레코드 처음 들으시죠? 네. 아 근데 음질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이 감성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레트로 감성. 그렇죠. 네. 레코드를 딱 들었을 때는 일반 뭐 테이프도 그렇지만 CD랑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으로 그쵸. 음원을 다운받아서 듣잖아요. 네. 아무리 같은 노래를 다운받아서 들어도 이 느낌이 안 나요. 이 느낌은 LP판으로 들어도 음의 깊이와 울림이 다르다는 아날로그 뮤직의 대표 주자 LP판.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 느린 듯 여유롭게 흐르는 이 선율이 누군가에겐 추억으로, 누군가에겐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테이프도 그렇기도 하고 그 레코드도 그렇기도 하고 상당히 사랑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테이프도 네. 서울에서 이렇게 구경 오신 분들이 있죠. 손재만에 예.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네. 막 좋다고 막 그치. 들어와서 열몇 개씩 사가요. 엄청 많은데 지금 다 골라간 거예요. 저거 다 우연한 팔렸구나. 근데 지금 테이프를 새로 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안 나와요. 그렇죠. 이제는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레코드 가게 예전에 이게 마지막이지. 이게 마지막 테이프. LP에서 테이프, 다시 CD로 세월 따라 달라지는 방식과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장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학생들이 그러거든. 놀랐다. 야, 나이 든 사람 하니까 이런 걸 안 판지 알아 아이돌 것은. 그렇죠. 테이프만 거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원어원 뭐 마마 뭐 이런 것은 뭘 치는 게 없네. 네. 이런 신기하다. 음악들을 다 와서 찾으면 나 딱딱 골라주면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 학생들이. 아니 정말 뉴트로라고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가 그 뉴트로의 정석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열트의 네. 원조. 뉴 레트로 완전 원조네요. 같이 해. 그러네요. 오래전 음악이 그리우시다고요? 이곳에 오시면 음악으로 떠나는 추억 여행이 가능합니다. 자, 레트로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코스는 요즘에는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많이 있는데 그럼요. 예전에 또 커피숍의 원조하면 다방 아니겠습니까? 다방! 다방 커피? 레트로 감성 넘치는 다방 커피! 가봅시다. 좋아요. 문부터 가는구만. 지난해 문을 열었다는 여수의 한 카페. 시간을 거슬러 온 느낌적인 느낌이 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그냥 느낌이 입구부터가 다르다. 완전 느낌이 달라요. 커피숍 맞죠? 네, 커피숍 맞아요. 아니, 커피숍 저는 맞아요. 할머니 집 온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인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커튼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가 와. 사실 앞에 있는 뭐 캔디 세트라고 이런 것들 야 소품들도 되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하나 들어오면 집에서 난리 난다고. 네,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거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랑 또 과자 선물 세트 있어요. 할머니 댁 가면 꼭 있었던 거거든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 와. 아니 근데 레트로에 왜 그렇게 매력을 느끼셨어요?
제가 이때 이렇게 했어가지고 그냥 보면 기분 좋고 그때 또 추억으로 돌아가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그죠? 저 큰 매력이 있어. 핑클만 봐도 그때 그 시절이 떨려. 맞아. 그리고 있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이곳은 사장님 취향을 200% 반영한 레트로 카페. 7080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소품에 신경을 많이 썼대요. 테이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네. 저희가 앉아있는 장소들 모든 것들이 지금 뒤에 있는 옷들도 좀 그렇고 우와. 지금 모든 게 지금 상당히 네. 레트로 감성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오시는 분들이 그 감성에 젖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에 구수하고 달달한 미숫가루 라떼까지 추억 돋는 공간에서 추억의 맛을 즐기다 보면 라떼 아재 성화 씨의 어린 시절 추억담도 솔솔 피어나겠죠? 미숫가루 좀 맛 좀 보세요. 미숫가루 시키셨잖아요. 미숫가루 좀 네. 맛을. 미숫가루가 아주 떠가지고 우와 이렇게 밑에 이게 또 가라앉거든요. 네. 그 산림 많이 안 해봤네. 어제 세월에 뜨고 앉았어. 들켰어. 아 이거 떠먹는 거예요 이거. 잘 저어봐봐. 부어서 먹는 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잘 본다. 아이고, 그래서 하니까 한 자리야. 아이고 아주 그냥 레트로라 해야지 말이지. 장가가도 되겠어. 몇 번 보내려고 그래. 그만이야. 자, 얘 쫙 달아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쫙 달아 주거든요. 이렇게 주면은 일단 아들아 먹어라 하면서 쫙 먹읍시다. 네. 아. 이 맛입니다. 나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 진하고 엄청 고소하네.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불러가지고 미숫가루 먹으라고 소리 지를 때 들어가면 여름에 이거 먹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네. 성우야 미숫가루 먹고 가라 이러면 올라가가지고 탁만 타주면 이 미숫가루 이 맛이. 철수의 일기. 오늘 나는 콧질질이 성화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미숫가루를 먹으러 갔다. 그런데 성화가 너무 많이 마셔서 별로 못 먹었다. 내일은 내가 더 많이 마셔야지. 철수의 일기 끝. 레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음악, 그리고 뭐 문화면 문화, 아니 뭐 음식이면 음식, 사진이면 사진에서 뭐 패션부터 패션 딱 보게 되면 그 하나를 꽝 찍었을 때 그 시대가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를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아마 그래서 레트로가 좀 많이 네. 사랑받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진짜 오늘 뭐 사진부터 노래부터 이렇게 카페까지 뭐 이런 생활 문화까지 제대로 즐겨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레트로의 감성에 빠지고 싶은 분들은 진짜 오늘 저희가 했던 코스 한번 쫙 한번 가시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스리랑 부부였습니다. 은매 기주가 은맥이즈가 기사랍니다. 스리랑 부부였습니다. 은매 기주가 은맥이사라. 기사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안 해! 스리랑 부부 어렵네. 7080 세대에겐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으로, 젊은 세대에겐 새로운 문화가 된 지금은 레트로 시대. 나이 불문, 세대 불문, 추억이란 이름으로 나만의 색다른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둘이 만나 하나 되는 부부. 부부는 좋은 것. 나의 단점. 때론 감싸주고 다투기도 하고 아웅다웅하면서 평생 같이 가는 인생의 친구.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돌아오는 답은 각양각색. 평범한 이웃에게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부부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부부는 네모다. 똑지부 큐. 서양에 큐피드가 있다면 중국에는 중매쟁이 월화노인이 있습니다. 그가 빨간 실로 묶어 자루에 넣으면 그게 바로 혼인 명부, 부부가 된다는데요.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만났다는 건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 대전의 한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양성용 씨 부부입니다. 성용 씨 가게는 시장 안에서도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가게 중에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이른 시간부터 바쁜 곳이 여기 시장인 것 같아. 예. 저희도 한 7시 반 정도부터 나와서 이게 다 준비를 하면요. 이제 점심시간 때 다가오고 해서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다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드리죠. 문 여는 시각부터 엉덩이 한번 붙이고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재료도 한가득인데요. 고향도 아닌 대전에 인연을 맺고 산 지 한 달. 개업한 지 한 달 된 가게래요. 대전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서 같이 다녔죠. 좋더라고요. 창업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뭐 아는 터도 아니고 새로운데 터를 잡는다 그러면 저는 말렸을 것 같아요. 뭐 잔소리도 아유 왜 이걸 한다고 하냐고. 말렸죠. 처음에는 많이 말리고 그랬는데 신랑은 또 이제 믿고 그냥 따라온 거죠. 부부지간 가장 큰 미천은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서울 스테이크집을 정리하고 대전으로 내려올 땐 그만한 자신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24년이 흘렀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고생하고 했던 걸 여기까지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런 부분들이 믿어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하고 결혼 한 23년, 4년 하면서 못 믿고 사는 부부들도 많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곰살맞은 아내도 아니고 말로 거칠해하는 남편도 아니지만 부부는 공기만으로도 서로의 진심을 느낍니다. 저희는 거의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무슨 자기가 이렇게 딴짓을 한다거나 막 이러거나 이런 거를 살면서 저는 못 느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느끼고 살았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그래서 믿고 따라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보릿고기보다 더하다는 코로나 고개에 매장을 오픈한 성용 씨 부부. 시장 상인들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다네요. 하지만 부부의 부지런함과 음식 맛에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는데요. 별이 5개요? 옆가게라고 하셨으니까 늘상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가 달라요? 꿀이 뚝뚝 떨어져. 정말? 이 사람들 꿀 떨어지는 바람에 나 아주 우리 마누라한테 요즘 좀 눈총 좀 받아요.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잘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바람이 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주 보면은 서로 재미있어가지고 참 좋아해요. 손이 큰 걸까요? 양이 정말 푸짐한데요.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맛에 반하고 가격이 또 한 번 놀란다는 사실. 저는 여러 번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여기 여러 번 오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린 아이들도 또 와서 먹어보고 좋다고 왔다 할아버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행복을 채워갑니다. 손맛을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손님들로 부부는 오늘도 힘이 나는데요. 그 맛은 어때요? 드시고 맛 괜찮으면 손님 많이 되는데. 네, 들어오세요. 맛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네. 결정적인 맛을 안 봐요. 저희 분들이. 아유 세상에. 네, 맛만 보시면 참 좋은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아직 낯설고 힘든 타향살이에 적응 중입니다. 그래도 서로가 있어 이상분데요. 부부는 이런 거 아니겠느냐. 부부란 사람인? 그렇죠. 같이 기대고 있으니까 의지하고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의미로 그런 뜻 같아요. 어머 듣고 보니 그렇네. 약간이 기대고 받쳐주고. 어머. 남편을 조용히 믿어주는 아내, 그리고 그녀를 든든히 받쳐주는 남편.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인가 봅니다. 자, 부부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주인공 만나러 가볼까요? 죽은 지심은 호호,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다냐요
간만 없을 뿐이지 선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걸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남은 생을 보람있게 남을 위해서 잘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평생 공직 생활을 한 장흥진 씨. 은퇴 후 한학 삼매경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늘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아내와 복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답니다. 아유 당신이나 그 좋아하는 거 하시고 나는 나대로 나 좋아하는 거 할 테니 강요하지 말아요. 저라면 대번 이 소리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이제 강의 시간이 그거라니까. 이제 걸어가면서 하니까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걸어가면서 하고 걸어오니까 1시간 넘어 이제 천천히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4km 걸으려면. 예. 그럼 그 시간이 강의 시간이에요. 그냥 가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래 누구는 내 나이가 어때서 유행가를 부르고 누구는 맹자를 읽고. 남편의 따분한 강의도 즐겁다는 아내. 명희 씨는 전혀 다른 성향입니다. 사물놀이 장단에 흥이 넘치는데요. 이 끼를 어떻게 숨기고 사셨을까요? 부창부수, 딱 이 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당신 그 취미에 귀를 기울여 주는데 함께 요 사물놀이, 요 풍물에 빠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부라는 건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그 인정을 하고 또 존중을 해야만 또 서로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따로 또 같이 역할이 다른 부부지만 공통된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꽃이 피고 지는 정원을 살뜰히 가꾸는 건데요. 서로를 존중하며 결혼이라는 텃밭을 가꿔온 지 벌써 50년. 애틋한 사랑보다 감사함과 고마움의 자리가 더 큽니다. 연애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잘 만났다. 우리끼리 만났어도 감사하죠. 본인한테 직접은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해버리네요. 오며 가며 들르는 사랑방 같은 곳. 부부는 모두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장 선생님이 항상 배우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도 풍물도 잘 치시고 뭐 못하시는 거 없잖아요. 내자로서 진짜 남편을 모든 걸 잘 공경하시고 또 우리 장 회장님은 부인한테 그렇게 잘하시오. 지극정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진짜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친구 부부. 평생을 맞춰가는 사이다. 아직도 맞출 게 많다. 물론 싸울 때도 더러움은 있지만 좋은 친구예요. 참 좋다. 흔히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애초 닮은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 둘만의 세월을 함께하며 닮아가는 것.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이라는 언덕을 오릅니다. 햇살이 참 좋다. 먹자마자 여기 어떻게 예약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어요. 좋은 음식을 이런 데서 먹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5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더없이 좋은 날들. 탁 트인 야외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바비큐와 드라이브스루 장어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이 좋은 계절에요. 캠핑 온 것처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5월의 실록이 우거진 곳을 찾았습니다. 공기 좋다. 시내에서 좀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 와, 너무 좋은데요. 야, 이거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수목원이야 아니면 진짜 식당이야. 진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장님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 먼 길 오시네. 예. 와,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예. 이곳에 오면요. 예. 그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여기 예. 식당 맞아요? 어떤 맞죠. 곳이에요? 여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야외에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야외 바베큐장? 그렇습니다. 이곳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맛있는 바비큐로 맛볼 수 있는 식당. 중요한 건 바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셀프바를 이용해 캠핑 온 것처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셀프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가져가면 돼요. 요걸 갖다가 드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은 갔다가 오셔갖고 여기서 더 챙겨갖고 드시면 돼요. 그래요? 술이나 음료수도 필요하시면은 와서 가져가면 돼요. 그냥 저 이거 하나 가져갈게 하고서 말하고 가져갈게요. 예, 말 꼭 하시고. 야외 바비큐를 즐기기 위해서는 고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일반 참숯은 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데 백단은 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탄소가 거의 제로 상태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매굽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 대신 흠이 좀 비싸요.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하겠죠? 본격적으로 야외 바비큐를 즐겨봅니다. 숲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야외 테이블에 간단한 반찬과 고기를 세팅하는데요. 고기 좋네요. 예, 진짜 내가 해줄게. 내가 처음에 오시면은 내가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장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셀프라고 해서 제가 굽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구워주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제가 하는 방법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온 손님에 한해서 고기 굽기 장인인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는데요. 굽는 방법에 따라 같은 고기도 천차만별의 맛이 난다는 게 고기 굽기 장인의 설명입니다. 이야, 확실히 다르네요. 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잡숴봐요. 진짜요? 뭐부터 먹으면 돼요? 한우요. 한우요? 네, 한우부터 한번 잡숴봐요. 예. 우와. 처음에 소금 찍어서. 윤기가 진짜 많이 나는데요? 기대 만발. 야외 바비큐를 즐기는 한우 맛은 씹는데 거기에 육즙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참기름장에 소금 안 한 건데 소금만 찍었는데도 진짜 참기름에 찍은 거 같아요. 좋은 고기는 참기름 찍을 필요가 없죠. 와. 다음에는 내가 돼지고기가 뭔가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돼지고기를 소금 한번 찍어서 잡죠. 네. 다음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아니 돼지고기가 이렇게 원래 살살 녹아요? 아니잖아요. 원래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구우니까 이렇게 잘 녹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아니 이 김치는 어떤 김치예요? 우리가 한 3년씩 묵었어요. 묵은지예요, 묵은지. 예. 보통 식당에서 이제 거의 수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주위에가 이 배추 재배지 단지라 재배한 걸 갖다 묵은 걸 그걸 쓰고 있어요. 이걸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맛있어요. 3년 묵은 묵은지와 고기의 궁합. 어떤 맛인지 아시죠? 상추에 고기와 구운 김치를 얹어 쌈 싸 먹어봅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 그래, 이 맛이야. 자연에서 먹으니까 이 고기 맛도 좋고 춤도 진짜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러시면 안 돼. 여기가 저 식당이라고 막 그런. 고성방가는 안 네. 매너 지킬게요. 5월의 숲 한가운데서 즐기는 맛있는 바비큐. 판타스틱 굿입니다. 굿! 정말 매력 만점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즐기는 이색 맛집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여긴가? 내리죠? 여기 안 내리셔도 돼요. 왜요? 여기는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드라이브 스루요? 반갑습니다. 저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예. 드라이브 스루로 바베큐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맞아요? 예, 맞습니다. 바닷가에서 직송을 해서 민물장어가 아닌 바다장어를 저희 매장에서 포장을 해서 바로 가족들과 함께 드실 수 있는 안심 포장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물장어도 아니고 바다장어를? 네, 자연산 바다장어입니다. 보양식계의 끝판왕. 이것이 바로 여수에서 직접 공수한 자연산 바다장어입니다. 와우, 힘좋게 생겼네요. 모임이나 해합단체가 전혀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너무 적고 힘들어서 저희들이 야외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야외 캠핑장 텐트를 쳐놓고 가족들끼리 좀 자연을 즐기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자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다장어 주세요. 예, 바다장어 숯불구이로. 주문과 동시에 곧바로 주방에서 장어를 손질합니다. 싱싱해 보이죠? 손질이 끝난 장어는 먹기 좋게 참숯에 잘 굽고요. 알맞게 장어가 익으면 도시락 용기에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된 장어를 집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식당 야외에 마련한 텐트로 가져가 드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포장돼서 나오네요. 네. 장어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장어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장어 탕수육을 넣어놨어요. 예. 탕수육은 애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장어를 가지고 탕수육을 구이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특별한 요리를 같이 포장해드립니다.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어 탕수육이라니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고 그리고 이 안에 그 두툼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혹시 그 민물장어랑 바다장어 차이가 있나요? 민물장어는 대중적으로 많이 그 양식으로 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바다장어는 말 그대로 양식이 안 되고 바다에서 자연산 백회 나오지 않습니다. 가격은 바다장어가 더 비싼가요? 고객들이 드시는 가격에는 배 차이로 쌉니다. 바다가 아닌 곳에서 바다장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것도 드라이브 스루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더욱더 좋네요.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야외에서 장어를 먹습니다. 특별히 제주한 강된장을 더하니 그 맛은? 장어가 진짜 담백하면서 약간 그 비린내 그런 거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게 진짜 안 나요. 민물장어도 맛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다장어는 이 두툼한 식감이 정말 좋네요. 이게 맛이 워낙 훌륭한데 드라이브스로 조금 사회적 거리도 좀 좋고 지금 굉장히 좋은 음식을 이런 데서 먹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물장어 먹다가 바다장어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상으로는 바다 하면 좀 비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담백해가지고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먹자마자 여기 어떻게 예약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러분도요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하게 즐기세요. 5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계절.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야외에서 장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록이 우거진 곳에서 바비큐도 즐길 수 있죠. 야외에서 즐기는 한 끼 음식이 더욱 특별해지는 날들입니다.